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이제 또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네요. 그러게요. 엄청 더워질 텐데 시청자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또 저희 방송 열심히 챙겨보시면서 투자 건강도 다시 한번 다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참 건강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앞선 그 투자뉴스 7 통해서도 잠깐 보셨겠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제 1,800명 가까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예측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늘 어떻게 발표되는지 봐야 될 텐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쫓아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요소들이 시장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우리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얘기 자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속적으로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건데 장중에 1% 이상씩 빠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최상급 난이도의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박 앵커가 한번 답을 찾아보시죠. 오늘 장영욱 팀장 오세요? 아니요. 아니요. 네, 어제 안 오셔서 제가 대신하는 겁니다. 5번이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 어제도 제가 멘트로 한번 해드렸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건 아닌데 이걸 삼아서 좀 급락세가 많이 나타났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악재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고 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좀 출렁임이 있는 것이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간밤에 뉴욕 증시는 반발 매수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증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추세를 좀 잡아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다만 뭐 무조건 시장이 좋아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변수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죠. 다음 자료 보시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일일 1,000명대 이상 나오고 있고 오늘은 더 많이 1,800명대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원달러 환율이 1,152원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하다 보면 그 다음 장면에 보이는 외국인의 매수세 기대하기는 좀 힘든 환경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 개인들만 사고 외국인과 모두 파는 모습이었고 올해 들어서도 제 기억으로 4월 약간 샀던 거 빼고는 올해 내내 팔고 있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시장이 고점을 뚫고 한 번 더 점프업하기에는 약간의 힘이 붙이는 모습들을 계속 나타나는 모습인데 다만 국내외 증권사들 모두 어떤 장기적으로 보는 시각은 비슷비슷합니다. 실물 경제는 여전히 호조고 그다음에 코로나19가 확산되더라도 예전에 팬데믹처럼 경제가 완전히 봉쇄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률 자체도 조금 낮은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 변이도 결국에는 단기적인 이슈일 테고 주가가 이 정도 올랐으면 일정 부분은 조정을 받아야지. 이거는 불가피한 조정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투자 근육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뉘는 거고 매수 시점을 잡아가는 것과 그냥 공포에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것과 약간 좀 수익률에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8개월간 월간 기준으로 올라왔으면 이제 조정이 나올 때도 됐다. 이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게 긍정의 시각인 거고 여전히 인플레 각종 부담이 있고 델타 변이 그렇게 만만하게 볼 상황은 아니야라는 부정의 시각도 있는데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라면 그래도 좀 살 종목을 찾는 그런 성향이라 지금은 좀 활용해 봐야 된다는 의견이 강한데. 그러니까 내 도착점이 만약에 2개월 후면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그냥 한두 달만 투자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의견들이 나온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여전합니다. 화수분. 계속 이슈가 나와요. 네이버와 카카오. 네이버는 이마트와 첫 프로젝트로 지역 명물 발굴 사업에 나선다. 굉장히 작은 이슈 같아 보이지만 사실 네이버 측에서는 이런 식품과 관련한 배송에 대해서 언제나 약점으로 꼽혀왔는데 이게 이마트와 손잡고 보완해 나간다라는 점 좀 주목해 볼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주요 투자뉴스 7에서 앞서 헤드라인 나왔죠.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시범 사업자로 카카오를 선정했다. 결국 네이버와 SK CNC를 제치고 카카오가 이 암호화폐 쪽에서
그 공인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멘텀이 돼준다라는 기대고요. 카카오페이는 8월에 상장 예정이었는데 9월 말 10월 초로 연기된다는 소식이 지난주부터 나왔는데 어제 확정이 됐고요. 네. 카카오 웹툰 8월 1일 국내 출시 확정된다. 네이버 웹툰 잡겠다라는 강한 의지 등이 피력되고 있습니다. 이슈 정말 많지 않아요? 특히 카카오 웹툰을 저는 잘 못 느꼈는데 이걸 웹툰을 좋아하시는 분들 기대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광고 영상이 나왔는데 퀄리티가 달라요. 그래서 카카오 웹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하다 보면 결국 지금까지는 카카오에 대한 관심들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이버 웹툰이 사실 유저로는 1위인데 매출은 또 카카오 페이지나 이 카카오 다음 쪽에서 나오는 매출이 훨씬 압도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카카오 이슈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상반기는 확실히 카카오가 좋았잖아요. 아, 당연하죠.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주가상만 놓고 봐도요. 넘겨볼까요? 상반기에는 카카오가 108% 상승을 기록했고요. 네이버는 42.7%. 어차피 같이 오르긴 했어요. 네. 방향은 똑같았는데 탄력도가 조금 달랐던 건데 조금 다른 게 최근 들어서 이 초록색이 더 치고 나가는 느낌이잖아요. 네, 맞죠. 물론 괴는 같이 합니다. 내려올 땐 같이 내려오는 분위기인데 최근 한 달간은 네이버가 더 가파른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많이 올랐다. 이미 갖고 있는 모멘텀을 다 끌어서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시각 등이 나오면서 장기적으로는 가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네이버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시죠. 모건 스탠리에는 카카오 네이버 대비 고평가돼 있다. 네이버는 업종 최선호주로 봐야 된다. 지금으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메리츠증권, 이베스트, 신한금투, DB금융, 미래에셋 등등에서 네이버에 대해 목표가를 올려잡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답은 네이버인가? 이게 카카오는 네이버는 그냥 뭘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시점에 뭘 사고 어떤 시점에 뭘 사고 이런 타이밍 싸움인 것 같다. 맞아요. 하다 보니까 카카오로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야, 내 수익률이 더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 정리하고 네이버로 갈아타는 게 맞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네. 어차피 IT 플랫폼 하나 정도 갖고 있을 거라면 이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한번 그 적정선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전략적인 부분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는 메타버스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뜨거웠죠. 맞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다시 한번 뜨거웠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공을 쏘아 올렸던 주인공이 어디냐? 바로 넥스트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그러니까 균등 배정을 반영했을 때 6,762대 1. 깜짝 놀랐어요. 이게 코스피랑 코스닥 역대 최고 경쟁률이라고 하고요. 균등 배정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역대 2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뭐 3,000대 후반대 일을 경쟁률을 기록하는 맥스였는데 하다 보니까 야, 메타버스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모습이었고 요즘에 자이언트 스텝부터 해서 알체라, 위즈윅 스튜디오, 덱스터 어마어마하잖아요. 기술력과 가지고 있고 메타버스와 연관성만 있으면 주가가 날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얼마나 날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만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자이언트 스텝은 260%가 올랐어요. 여기는 올해 내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딱 4개월 동안 260% 오른 거고 위즈윅 스튜디오 올해 연초부터 참 208%. 많이 추천이 나왔었는데 네. 200%가 올랐고 덱스터 77%. 여기 알체라가 14%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올해 수익률로 했을 때 14%가 하는 거고요. 1개월이나 3개월 수익률로 보면 여기도 지금 50%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다고 하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근데 꼭 매수 버튼 누르려고 하면 이 두 가지 의문점이 좀 듭니다. 너무 올랐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지나친 급등.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실적이 언제, 어떻게 잡힐까? 얼마나 잡힐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시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문부호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쯤에서 팔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들 메타버스 한다니까 나도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분들께서도 사실 이 회사가 어떻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메타버스를 키워나갈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제페토 갖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긴 하셨는데 저희 시간대는 또 유독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 공략주로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AS도 해 나가면서 저희
오늘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알체라 이런 AS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끝까지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전략 이어가시죠. 예, 그러면 앞서 보여드렸던 이슈들에 대해서 종목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시장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 뭐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사는 거고 만약에 불안감이 조금 더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좀 포트폴리오 다이어트에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좀 어느 쪽이세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다이어트 할 시점은 맞습니다. 항상 이제 주가에 대한 부담은 있고요. 예전만큼 유동성이 많이 보이지 않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들을 올해 60조 가까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증시일 때 대부분을 받들고 있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주가를 올리기만 하고 이제 지지하는 역할을 개인들한테 떠넘긴 채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단타를 치고 나가는 경우를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전만큼 정말 유동성이 축소된 걸 느낀 게 예전에 삼성전자가 8만 원이 깨졌다 그러면은 네. 정말 조 단위 매수가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가를 오히려 올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드렸는데 요즘은 이제 8만 원이 깨져도 사실 크게 수급이 붙지 않습니다. 즉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거기에다 이제 지금 내가 혹시나 상투 혹은 이제 뭐 고점 자리를 잡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 심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은 뭐 섹터 자체가 옛날에는 같이 기술주라 그러면은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돈도 많았는데 요즘은 2차 전지만 가거나 아니면 반도체는 뭐 가지도 않았지만 반도체만 가거나 즉 섹터들이 조금씩 선별이 되고 그 중에 이제 유동성이 압축이 되는 좀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특히 이제 8월 초까지는 좀 이제 포트폴리오가 조정되는 그런 시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이어트 얘기를 해줬고 사실 어제 이 코너 그 코너 속의 코너에서 유창희 대표도 좀 방어주를 몇 개 갖고 있자라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비슷한 맥락으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어떤 포트폴리오 운영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좀 다이어트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꼭 좀 지금에서 이런 해지를 할 수 있는 종목군은 어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해지용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금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저는 경기 방어주를 가지기보다는 현금을 가지고서 이제 기술주를 밑에서 잡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심리적 기준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3,200선이 심리적 마지노선이고 코스닥은 이제 1,000선이 심리적 마지노선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요 선에 터치하는 순간에 ETF를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이제 인덱스 펀드를 좀 매수를 하셔서 사실 개별 종목을 잡게 되면은 주가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떨어지거나 주가도 내려가는데 내 종목은 오르거나 이런 이 기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지수 추종 ETF를 저점에서 매수하셔서 잠시나마 해지용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섣불리 이제 뭐 곱버스라고 그러죠. 곱버스 같은 거를 매수하시면은 예. 정말 나중에 힘듭니다. 매수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만약 매수를 하더라도 지수 추종 레버리지를 쓰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곱버스는 절대 금물입니다. 현금도 종목이니까 지금은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고 나중에 조정이 끝나갈 때쯤에 오히려 지수 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가장 큰 난제인 네이버냐 카카오냐 그리고 나는 지금 파는 게 맞는 것이냐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냐 한번 물어보도록 할 텐데요.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고점을 찍었던 수익률에 비해서 요즘에 계속 조정을 받다 보니까 내 수익률 더 떨어지기 전에 그러면 이쯤에서 차익 실현 한번 할까라는 고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의견은 항상 똑같습니다. 지금 자리가 매력적이진 않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매력적인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주식에 대해 고평가 논란은 항상 있었습니다. 특히 IT 쪽에 있어서 고평가 논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돈은 아름답게 포장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매력적인 종목들이 항상 카카오, 네이버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군이 너무 넓습니다.
뭘 하고 싶어도 내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도 당연히 엮일 수 있는 게 예. 내가 만약에 카카오에서 나 메타버스 할래 그러면 당장 내일 카카오에서 어디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하고 싶으면은 다음날 기사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사업 영역이 돈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강하게 바로바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게 항상 매력적인 포인트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자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리가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나 카카오는 손절을 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결국 올라올 겁니다. 시장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결국 이 두 종목군에 대해서는 항상 매력 포인트가 올라가고 이전에 작년에도 카카오 네이버 고평가 논란은 계속 있었습니다. 네. 30만 원도 비싸다, 뭐 얼마도 비싸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 2배 올랐습니다. 그 의견은 고평가 논란은 항상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는 손절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려보면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의 고점이 내일의 저점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 두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되게 뻔한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둘 중에 하나 고르신다면? 네. 지금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가격적으로는. 네, 훨씬 더 지금 뭐 당장 두 개 다 종목군에 대해서는 뭐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매력은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상 네이버가 조금 더 덜 갔습니다. 카카오는 한번 고점을 찍고 올라갔고요. 거기다 이제 카카오 액면 분할이라는 그런 이슈까지 잘 마무리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피로감이 없는 네이버가 지금 약간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 자리 좋습니다. 네이버 한번 매수해 보시면은 정말 지금의 매력적이진 않지만 나중에 한 3개월 있다가는 이 자리가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가 될 수 있을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확실히 요즘에 두 종목 빠질 때도 네이버가 좀 덜 빠지기도 하고 카카오는 자회사들의 IPO도 마련이 돼 있다 보니까 좀 지분 가치 희석이라는 악재 아닌 약간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네이버 조금 더 비중을 뒀거든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마무리 짓고 세 번째 메타버스는 이거 대세인 건 알겠는데 너무 높아.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실적으로 어떻게 잡혀서 누가 진짜 알짜 기업이 될까에 대한 의문부는 여전히 있거든요. 이 종목군에 대한 투자 전략이나 아이디어 또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현재 상황은 지금 메타버스 시장은 거품이 맞습니다. 지금 사실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시초에 올해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지금 이제 거의 IT 쪽의 바이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꿈을 사고 파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꿈은 이제 뭐 메타버스라는 무궁무진한 가상 현실의 세계에서 이 꿈을 실현해가는 그런 IT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위직 스튜디오, 어제는 이제 알체라가 많이 올라줬는데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재 시점에서는 종목이 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자리가 고점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줄이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맹신을 하시게 되시면은 결국 리스크 관리를 안 하시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나는 분명히 50% 수익인데 하다 보니까 뭐 10% 수익으로 바뀌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고점에 대해서는 시장 자체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익 실현을 할 구간이 맞고요. 지금 2차 전지가 어제 강하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즉 2차 전지가 비슷한 케이스인데 뭐 전체적인 시장도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아직 실적이 바탕이 되지 않는 그런 섹터이다 보니까 아무 단반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주도 섹터가 넘어가게 될 경우 차익 실현 매물은 더더욱 크게 쏟아질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 자기가 갖고 있는 수익의 절반 정도밖에 챙겨가거나 아니면은 손해를 보거나 그런 피로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알체라 같은 경우에 딱 2달 전에 팀장님이 한번 언급을 해주셨었고 지금 뭐 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80%,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60%대거든요. 그러면 알체라 역시 그러니까 관심주로 얘기를 해주셨던 이 종목 역시 지금쯤에서는 차익 실현 의견으로 가는 겁니까? 네, 차익 실현 매물 시점은 맞고요. 80% 수익을 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할 때가 될까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체라는 계속 메타버스 관련주 탑픽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타 업종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위딕 스튜디오는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즉 그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업군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인데 알체라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냥 압도적으로 1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탄력성이 타 종목군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분할 매도 시점은 많은데 조금 더 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한두 번 정도 더 시세 분출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전망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모회사가 모회사가 이제 네이버 자회사다 보니까 조금 더 메리트가 있고요. 이 네이버가 이제 메타버스 사업을 점점점 넓혀가면은 알체라에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알체라의 매출도 늘어가는 그런 긍정적인 선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은 약간 고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씩 분할 매도 시점, 예를 들어 지금 뭐 100% 갖고 있으시면 하루에 30%씩 이틀 동안 60%의 비중을 줄이시다던가 그렇게 해서 비중을 줄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알체라 보유자 관점에서의 투자 전략도 세세하게 풀어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하시면서 좀 기분 좋은 차익 실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메타버스 주까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만 스픽은 3분기 업종별로 기대되는 새로운 종목은 그러면 뭐 업종별로 싹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업종별로 가져와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거 만약에 제가 연말까지 있다면 또 연말에 한번 성적표를 공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신감. 네, 그런데 이제 2분기 실적도 마무리됐고요. 3분기가 기대되는 종목군들 섹터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해성 DS 가져와 봤는데 이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어제 장에도 버텼습니다. 이제 어려운 장에도 버틴 종목은 이유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매출이 잘 나오고 거기 추가적으로 2분기, 3분기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는 바이콜을 외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요. 이제 해성 DS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반도체 쪽 좀 탑픽으로 뽑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은 이제 사실 소재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소재 쪽은 지금 가격대는 한번 조정이 있지 않으면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고 저는 폐배터리 시장이 한 번 정도 시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배터리 시장이 느는 만큼 폐배터리 시장도 같이 느는 거 맞고요. 거기다 지금 이제 그린 경영이죠. ESG 경영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폐배터리 시장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 기술력이 아직 부족해서 이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서 좀 문제지 정말 노다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는 폐배터리 시장의 탑픽으로 좀 파워로직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거기에다 이제 메타버스 아직도 죽지 않을 겁니다. 네, 아직 죽지 않아서 사실 이 종목군에 대해서 아직 덜 오른 종목 하나 만약에 메타버스를 정말 섹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보시고 아직 덜 오른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엔텔스라고 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력에 있어서 메리트가 한 번 정도 주목을 받게 된다면 장비주입니다. 컨텐츠 관련주가 아니라 장비주기 때문에 엔텔스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종별로 아주 자신감 있게 종목 3개를 얘기해 줬고 연말 돼서 수익률 한번 보자라고 말하는 전문가는 처음이어서 증거샷으로 하나 남겨놓고 진짜 연말에 한번 이 3개 종목과 또 팀장님의 AS 한번 받아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되면 더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해성DS, 파워로직스, 엔텔스까지 이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